안녕하세요.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안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5 렌더 2.9 버전이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죠. 그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과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 또 바뀐 부분들에 대한 간략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9 버전이 되면서 새롭게 7가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린 다음에 최적화나 이런 변경점들에 대한 것들은 말로써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새로운 첫 번째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터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지형에 대한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어 가지고 새롭게 출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D5 공식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터레인에 대한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처럼 지형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생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거의 활용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D5 렌더가 전 세계를 상대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을 만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졸업 설계를 할 때 외국 사이트를 고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산지형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표현해주면 굉장히 멋스러운 졸업 설계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활용도는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아서 지형 기능이 나온 거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별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나왔죠.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을 여러 개를 이제 쪼개서 하는 건데 파일들을 여러 개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여러 배치로 놓고 어떻게 단계별로 움직이게 설정을 할 건지만 설정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영상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뭐 PPT나 어떤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트 AI입니다. 인핸서 기능이죠. 렌더링 완성되고 나서 변경하는 이런 부분의 AI인데 지금처럼 스타일들을 넣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완성된 렌더링에서 날씨 조정처럼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끔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랜덤 배치입니다. 지금 배치된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렇게 기존에는 랜덤 배치를 끄게 되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방향성을 가진 애들이 배치되는 반면에 그 다음에 랜덤 플레이스먼트, 랜덤 배치죠.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크기가 모두 변경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객체의 방향이 전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랜덤하게 배치함으로써 조금 더 자연스러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랜덤 배치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똑같은 방향성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잡은 다음에 인스펙터 부분을 이제 확인하시면은 오른쪽에 스케일 변경, 그 다음에 회전 변경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아까 처음과 다르게 크기도 달라져 있고 회전 반경도 달라져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에셋 인포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미디엄, 라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왼쪽에 이제 상세 페이지가 있는데 자산 정보 페이지, 에셋 인포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선택 시 썸네일, 속성, 파일 등에 대한 자산 정보를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보기란에서
컨트롤 Alt를 눌러주시면 자산 정보 페이지가 숨겨지거나 표시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생각났던 부분은 아무래도 나무 부분이 사람 모양으로서 판단이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높이인지 어느 정도 부피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게 스몰, 미디엄, 라지처럼 크기를 볼 수도 있고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복잡한 장면을 위한 FPS 부스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D5 렌더 화면 왼쪽에 짝대기 표시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정보가 뜨게 되는데, 자, 여기 부분입니다. FPS 부스터 4 컴플렉스 지오메트리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기존의 12fps에 대한 부분이 30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30이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복잡한 기하학을 위한 fps 부스터 옵션이 추가됐는데 지금처럼 30으로 늘려주시게 되면은 장면을 처리할 때 렌더링 성능 fps가 크게 향상돼서 더 부드러운 실시간 경험을 제공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프레임 레이트, 로딩 속도,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향상된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7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내용이고요. 3D 텍스트에 복셀 스타일을 추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텍스트에서 3D로의 복셀 스타일을 선택하고 텍스트 프롬프트와 결합해서 블록형 픽셀 모양의 모델을 빠르게 생성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복셀이라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추가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기능 7가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어느 정도 해드렸고요. 최적화부터는 제가 너무 길게 설명드리면 영상 자체만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런 내용들만 쭉 설명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영상 밑에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로 들어가시면 되고 영어 버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한글화 시켜가지고 번역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적화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최적화 대한 부분 이렇게 있고 궤도라고 되어 있는데 5비트에 대한 설명이네요. 근데 5비트 화면 회전하는 거 말한 거죠. 그거에 대한 제어가 조금 더 최적화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셋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최적화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스캐터네요. 스캐터가 조금 더 컨트롤 할 수 있게 최적화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나 로딩 속도에 대한 최적화가 이루어진 것 같고, 비디오 모드에 대한 부분도 확장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생겼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조명이 원래 아이콘만 있었는데 범위 표시기 컨트롤러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체 목록에 대한 최적화 작업도 한 것 같고, 스테이지 조명 및 프로젝터를 위한 맞춤형 단축키도 생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요 같은 경우는 숏컷 부분인 것 같은데 숏컷 부분에 이런 기능이 바로가기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선호도에 따른 자동 언어 적응에 대한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만 설명드리고 밑에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보셔가지고 한글 번역하셔서 밑에 더 내용들이 자세하게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워크플로우 보시면은 18번, 19번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라이노 그룹 보내기와 일회성 업데이트라고 하나요? 라이노에 대한 부분이 업데이트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블렌더용 D5 동기화에서 블렌더 4.2 버전과 카메라 애니메이션 및 지오메트리 노드를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영상이 있으니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노드 지원에 대한 4.2 버전 하나 있고 카메라 애니메이션 보내기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에셋에 대한 부분 업데이트가 2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노인 및 어린이 캐릭터가 더 추가가 됐고요. 실내, 실외 재료들이 더 추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실내 및 실외 재질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 및 어린이 캐릭터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5가 팀에 대한 작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영상을 3D 가오시안 스플래싱 파일로 변환 지원, 어떤 파일 변환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팀 자산 라이브러리 드롭박스와 연결해서 이런 확장자들 및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수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21번까지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쭉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9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